안녕하십니까. BMW 안산전시장 김동욱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세단 기암 역할을 맡고 있는 7 시리즈입니다. 지금 7 시리즈는 현재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까지 다양한 모델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제 i7 순수 전기 모델이고, i7 중에서도 X드라이브 60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2억 1,590만 원이고요. 가장 큰 대형 세단이니만큼 전면부부터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장의 길이가 이제 5m 30cm가 넘고요. 전폭 같은 경우도 1m 90cm가 넘는 굉장히 큰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사실 조금 둔해 보이거나 이럴 수 있는데, BMW 아이덴티티답게 웅장하면서 날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좀 몇 가지 포인트들 좀 짚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BMW 로고가 여기 크게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여기 BMW 크리스탈 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면서 고급스러운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키드니 그릴 요 아이코닉 글로우, 요 대형 그릴 몰딩 부분을 빛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해당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라이트 부분은 요 하단 이쪽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전방 센서 당연히 있고, 앞쪽에는 이제 첨단 주행 보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휠은 현재 21인치고요. 스타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고, 휠 고유 넘버로는 이제 908 MZ 블랙 휠이라고 하는데,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이제 투란자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사이즈에서 딱 21인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적으로나 편평기나 이런 드라이빙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니만큼 M 배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7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 좀 자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자동 도어 오픈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실제로 딱 사람이 탔을 때는 버튼을 누르셔도 되기는 하지만 브레이크만 길게 누르셔도 바로 잠기게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리어 쪽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2열 공간에 거주감을 좀 중요시하는 모델이니만큼 도어 길이 굉장히 길게 좀 설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 오픈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열의 포인트는 그 조수석 2열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저기 타가지고 몇 가지 기능들을 한번 시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어 개폐됐으니까 이제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리노 가죽 시트, 굉장히 고급스럽고 실제 딱 앉았을 때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라든지 이러한 착자감이 매우 훌륭합니다. 도어 트림 쪽 보시더라도 포인트라든지 이쪽에 이제 가죽 마감, 이런 스티치 부분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부터 이 리어 램프가 좀 디테일들이 가미가 되어 있거든요. BMW라고 써 있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 어떤 램프 자체를 좀 얇게 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7 시리즈에서도 그러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고요. i7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고, 트렁크를 여시게 되면은 트렁크 용량은 이제 총 500리터로 전기차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큰 트렁크 용량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단 이렇게 열게 되면 이쪽에 당연히 수납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게끔 따로 또 마련되어 있고요. 휠 베이스가 이제 3m 20cm가 더 넘다 보니까 무릎 공간이나 헤드룸도 이거 전고 자체도 괜찮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리에 앉아서 기능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쪽 보시면은 도어 자동으로 열거나 수동으로 여는 버튼들도 있고, 보시면은 이제 커맨드라고 해가지고 터치 스크린으로 뒷좌석에서도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시트에 들어가시면 통풍과 열선 시트 다 지원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홈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거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시트를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전동으로 다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이제 전자석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켜짐 상태로 다양하게 마사지도 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릴렉스 시트라고 해서 이 버튼을 하나 누르시게 되면은 2열에서 거의 누워 갈 수 있게끔, 뭐 비행기를 치면은 뭐 퍼스트 클래스 뭐 이런 느낌으로 시트가 좀 세팅이 됩니다. 현재 버튼을 누른 상태고요.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조수석 앞좌석 시트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레그룸이라든지 뭐 발을 올렸을 때도 굉장히 좀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종아리 부분 시트가 올라오면서 진짜 릴렉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등받이 각도 자체도 좀 누워있는 형상이 되고요. 앞쪽의 시트에서 이제 발 받침대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세팅이 된 건데, 이제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등받이나 뭐 이런 허벅지 받침대라든지 굉장히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누워가는 듯한, 장거리 이동에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2열 탑승을 하신다면 이렇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이제 2열의 중요성이 좀 있는 이제 모델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2열 송풍구 이제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열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어터 스크린이라고 해서 32.3인치의 굉장히 큰 와이드 화면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루프 쪽에 있다가 이제 버튼 하나 조작으로 해가지고 시어터 스크린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심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다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접게 되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좀 접히게 됩니다. 이렇게 1년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7 시리즈는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나 뭐 주행감도 충분히 나이스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자 입장에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도어 트림 이쪽부터 이어지는 이 인터랙션 바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 실제로 입체감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뭐 시각적인 만족감도 있고, 이렇게 만졌을 때 뭐 이런 고급스러움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도 있고요. 이제 이 시트를 조절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랙션 바는 이제 조수석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근데 조금 어두운 공간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컬러감을 충분히 좀 깊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자체도 림 두께나 이런 것도 적당하고, 내가 운전을 했을 때 조작감이 좀 좋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덴티티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12.3인치의 계기판과 14.9인치의 이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통합이 되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터치했을 때 그런 조작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위쪽에는 이제 인테리어 트림 자체가 카본 파이프라고 해서 좀 카본 느낌의 이런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뭐 컵홀더라든지 수납 공간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이제 우측은 그냥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센터 터널을 보시면은 이런 크리스탈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스타트 버튼이라든지 기어를 조작했을 때 뭐 직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 조작 편의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운전하시면서 뭐 물이나 이런 커피 많이 드실 텐데, 이런 거를 넣었다가 뭐 다시 들 때도 이런 기어봉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설계적으로 훌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다 무선으로 연결 가능하시고, 주행 설정 들어가셔서 뭐 구동 장치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설정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실제로 해당 차량은 이제 전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회상 제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설정도 다 가능하시고, 풀 충전을 했을 때는 총 주행 거리가 이제 483km까지. 실제로 이제 날씨 봄이고 좋다 보니까 500km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면 80%까지 쉽게 차고, 완속의 경우는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충전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한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 언더로 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다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 상태 보시면은 뭐 타이어 압이라든지 뭐 체크 컨트롤, 뭐 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라는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서라운드 뷰라든지 파노라마 뷰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주차하실 때 뭐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화질로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굉장히 편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뭐 세차장 들어갈 때 뭐 자동 세차 기능도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동 주차 기능이 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이제 필로티 밑에서 자동 주차 기능을 한번 시연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전제 조건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운전하실 때 다 대부분 안전벨트 하시죠. 이거 꼭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드라이브를 해서 좌측에 기둥이나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인식이 되고, 이 앞쪽에 와서 이제 후진 주차 좀 애매하다, 자동 주차 기능 한번 쓸래 하시면 그냥 기어 후진 넣으시고요. 여기 지금 후진 주차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고, 스팟에 있는 쪽으로 이제 가서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꼭 이제 일반적인 주차가 아니고 이런 식의 평행 주차를 하더라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나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조절해 주기는 하는데,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브레이크 이렇게 좀 밟으셔도 돼요. 다 어떠한 포지션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핸들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냥 직접 주차를 하실 때도 이 서라운드뷰 보시면은 좀만 익숙해지시면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주차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리어 쪽이 좀 길기 때문에 스토퍼가 있어서 조금 더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이런 화면 통해서 현재 차량의 위치를 다 편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감적으로 좀 부드럽다. 부드럽지만 때로는 차가 좀 고속으로 달릴 때라든지 그럴 때는 또 안정감 있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운전자를 하여금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 보시면은 내가 실제 보는 것과 거의 흡사하게끔 이렇게 LCD 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전시장 나와가지고 이제 유턴을 할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안산에서도 사동이라 해가지고 조금 이제 끝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시승하시는 데는 좀 더 편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게 조금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유턴을 하게 됐는데, 해당 모델은 이제 후륜 조향, 인테그럴 액티브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게 되면은 앞바퀴에서만 이제 조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뒷바퀴에서도 최대 3.5도까지 이제 조향이 되기 때문에 폭이 넓지 않은 길에서도 큰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좀 유턴을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라고 해서 이게 열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개방감적으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기능이고, 헤드라이너 자체가 다 이제 스웨이드,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줍니다. 그 자율주행 기능 버튼이 뭐 대다수의 브랜드가 그렇듯이 이제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튼 눌러서 세팅을 하게 되고, 카메라가 50짜리가 있어서 아마 49로 한번 세팅해 놓을게요. 49로 놓고 주행하시다 보면 앞쪽에 계기판에 이제 초록불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정상적으로 라인 맞춰서 가고 있고, 스티어링 휠에서 핸들을 너무 이렇게 손을 놓게 되면 이제 노란불로 들어오게 됩니다. 잡으라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살짝만 얹어주시면은 다시 초록불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AR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행하는 노선을 실제 도로 화면으로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요. 자, 여기서 카메라 지나서 한번 가볼게요. 70으로 맞췄고요. 지금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급출발, 급제동을 좀 지양하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가실 수가 있고, 손을 그냥 스티어링 휠에 살짝만 얹어 두어도 다시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꼭 조향을 힘있게 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라인 맞춰 잘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뭐 조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만 얹었을 뿐인데 라인 따라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내가 체감하는 속도 자체가 실제 속도보다 좀 낮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차체 안정감도 좋고, 소음 유입이나 이런 것도 없고, 특히나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현재는 이제 퍼스널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모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뭐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사이드 볼스터가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이거 이피시언트 모드라고 해서 연료 소비를 적게 하는 그런 모드. 최근에는 이제 포토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노면 정비가 돼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정비가 좀 덜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울퉁불퉁 하잖아요. 근데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안에 셰시 구조 자체가 꼭 무조건 단단함 혹은 부드러움 이런 편중된 그런 세팅이 아닌 토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자 혹은 2열에 승차하셨을 때도 큰 만족감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시승 코스로 주행이 되게 되고, 만약에 이제 혹시나 원하시는 코스나 이런 게 있다면 그쪽에서도 주행 가능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i7에 대해서 한번 안내 드렸고 실제로 주행도 조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시장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차량 보시고 실제 주행하시면은 조금 더 나한테 체감되고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 BMW 안산 전시장 같은 경우는 해당 i7을 비롯해서 총 12가지의 시승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승차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만약 혹시라도 이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다 시승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문의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도 많이 팔리고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저희 브랜드에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이제 많이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추후에 한 10년, 15년 뒤에는 결국은 이러한 일렉트릭 모델, 순수전기 모델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i7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4월달 같은 경우는 전기차 모델, 특히나 i7, 이 7 시리즈 대상으로 하는 모델들의 혜택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차량을 구매 시에는 1년 동안의 이제 충전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i7만의 전문 상담원도 있고 프리미엄 웰컴 패키지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BMW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굉장히 좀 자랑거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7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전시차 혹은 시승차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